근데 왜 SK 이터닉스가 수혜 기업입니까? 하이닉스가 무조건 비싸게 재생에너지를 살 거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터닉스는 전혀 다른 로직으로 수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것이 바로 이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정부가 지금 일을 꾸미고 있다. 이 일이 잘 됐을 때 혹은 잘 되는 가능성을 체크해 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은 세션 2부터 종목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얘기는 제가 이제 기업 30개를 정리했지만 30개가 지금 사면 좋다랄지 지금 사라랄지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들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교보제입니다. 교보제. 30개를 가지고 제가 정부의 계획이 진행이 되면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분야가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종목과 분야는 왜 수혜를 받는 거냐? 수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흐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쭉 보면 1번, 매우 도전적이다. 그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왜냐? 정치적으로 대통령도, 국회도,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도 현재 민주당에 장악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재생에너지 열심히 합시다 하면은 이렇게 쫙 움직이기가 좋은 구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세 번째, 10년 전에 비교하면은 훨씬 더 재생에너지 기술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부담도 줄었어요. 네 번째,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건이 매우 좋고 가장 중요한 게 근데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근데 지금 정부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전은 막강한 지지 세력이 있는가 봤더니 밑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원전 하나 지으면 큰 건설사가 큰 돈을 벌잖아요. 큰 건설사가 뭘 하느냐? 교수님들을 쫙 불러가지고 용역을 딱 드립니다. 원전을 하면 뭐가 좋은지 연구를 하세요 하고 이유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가장 중요한 돈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돈의 문제 첫 번째, 정부가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만한 세수가 있냐?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 전기를 누군가가 사야 돼요. 그것도 좀 비싸게 사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이 전기를 달라라고 지금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타이밍이 장난이 아니구나. SK 이터닉스 최근에 좀 핫했죠. SK 이터닉스가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 판매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수혜를 받느냐?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전력 판매는 공기업이 직접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공기업 위주의 입찰을 해서 민간은 돈 벌기 힘든 시장이 될 것이다. 근데 왜 SK 이터닉스가 수혜 기업입니까? SK 이터닉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이닉스, 네, 그렇죠. 하이닉스가 아리백 혹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SK 이터닉스는 즉 SK 하이닉스라는 고객을 위해서만 비즈니스 할 거니까 아까 말한 정부의 그런 무슨 입찰가 상한제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터닉스의 전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주가 누구로 바뀌었느냐? KKR로 바뀌었어요. 사모펀드인 KKR이 SK그룹 전체의 기존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다 통으로 산 거예요. 말은 되게 복잡한데 결론은 SK그룹이 갖고 있던 재생에너지 자산과 파이프라인을 몽땅 다 KKR이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돈에 대해서는 속칭 독사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이런 딜을 했을까? 뭘 본 거죠? 하이닉스가 무조건 앞으로 비싸게 재생에너지를 살 거다라고 보고 들어온 겁니다. 한전 기술은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발전 자회사 5개사가 통폐합이 된 다음에 여기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든 GS건설이든 일을 맡기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너스 엔지니어라는 말도 쓰고 감리라는 말도 쓰는데 누군가는 이제 설계도도 그리고 사양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EPC 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기자재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할 거냐? 한전 기술이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발전 공기업들이 지금까지 한전 기술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 기술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다른 회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국내의 전력망 사업에서 각각 컴포넌트는 각각 컴포넌트 회사 공급하겠으나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은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 사진은 미국 피닉스에 건설되고 혹은 건설 중인 TSMC의 첨단 반도체 공장입니다. TSMC는 이렇게 주차장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 20메가 용량이거든요. 건설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이제 재생에너지 괴담이 돌고 있죠. 태양광 전기는 불안정해서 반도체 공장하고는 안 맞는다. 태양광 풍력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큰 문제가 될 거다. 재생에너지 원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괴담을 믿으시면 제가 볼 때는 투자자로서는 좀 실격이다. 최소한 투자를 하려면은 괴담은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거 있는 우려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태양광 전기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전력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전력망 운영 사업자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 조치를 합니다. 태양광이 늘어난다.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 들어선다. 그러면 한전이 무슨 조치를 할까?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그러한 조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비용이 발생하고 투자가 일어날 건데 수혜를 누가 받을 거냐? 이렇게 이제 로직을 구성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대 매출만 보면 안 되는 게 국내 시장 비중이 중요해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 비중이 100%다. 그럼 이게 다 그대로 연결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 국내 시장 비중이 100%인 회사하고 10%인 회사하고 어디가 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해외 시장이 매우 좋으면은 100%가 되는 거고요. 해외 시장이 안 좋으면 10%가 돼요. 무슨 논리냐? 이 회사가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면 영업이익률이 30%예요. 그럼 이 정부 정책이 사실 별로 이 회사한테는 영향이 없고 매력도 없어요. 그런데 해외 시장이 별로 안 좋아. 국내 시장에서 겨우 연명을 하는데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나믹스를 이해를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시장 비중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재룡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회사 아시는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건데 이 회사는 수해 기대 매출이 연 매출의 10배입니다. 그럼 뭔 얘기냐? 이 수해 때문에 이 회사는 자기 매출만큼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분기 영업이익률이 40% 넘었다는 회사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럼 이 회사는 만약에 미국 시장이 계속 좋으면은 정부 정책이 이렇든 말든 나는 미국 시장에 집중할 거야 이럴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이 꺾인다고 하면은 이 회사한테 이러한 정부 정책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상중하를 골랐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한 빨리 이 도표를 이해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금액이 크고 이 숫자가 크고 이게 상인 회사를 가장 우선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다. 소위 전문가들을 너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바보가 아니에요. 정부도 이제 새로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계획대로 됐을 때를 우리가 시나리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안 될 거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액션을 취해야만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뭐 되지도 않을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저도 알아요. 반대가 많다는 것. 그런 대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보겠다라는 것이죠. 해서 세션 오늘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